네, 10시 20분 다가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 코스피가 2,800일 쪽으로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체크하고 전략 세웁니다.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제 표현입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흔들릴 때마다 올해 굉장히 강할 걸로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 이야기 주제 보겠습니다. 서머랠리 오고 있는가? 그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증시는 주춤한데 미국이 조정인 듯 하면서 계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갑니다. 추가적인 여름 랠리가 있다고 보시지요? 네, 이미 미국의 서머랠리는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번 달에도 진행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투자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동인들을 보면 사실 지난해보다 올해 또 실적이 계속 매 분기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이성적인 가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서머랠리를 지나서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 미국 S&P 500 지수는 제가 상단을 5,700 정도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지수 레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좀 안심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보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 서머랠리가 있습니까? 벌써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은 엔비디아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 조정, 거기다가 미국의 대선 TV 토론 이후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파월이 유럽에 가서 얘기하면서 시장을 또 좀 비둘기적으로 부추겼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점차 낮아지는 현상이죠.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높아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통화정책 경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파월 연준 의장의 태세가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6월 FMC 때 사실 5월 소비자 물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제가 이제 MTN 나와가지고 새벽 때 좀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 때 파월 연준 의장이 두 가지 시사하는 바를 좀 얘기한 게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이전보다는 물가 진정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얘기해줬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해줬던 게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결국 그 얘기는 앞으로 추가적인 데이터를 하기는 하겠지만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5월 PC 결과 확인하고 나서는 요즘 들어서는 되게 빈번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디스인플레이션 경매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런 동향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7월 FMC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7월 달 한 번, 9월 달 한 번,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 때 두 번 정도 50bp 정도 인하하는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7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키우는 이유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통화 긴축이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는 이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들이 결과값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고용 지표 관련된 부분들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저는 오히려 6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죠. 이축 국면으로 처음으로 전환된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지금 ISM 제조업과 ISM 서비스업 지수가 동반 이축 국면으로 들어간 거는 처음이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연준이 과거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환경을 마련해 보면 이 선결 조건에 부합하는 게 지금 맞춰졌기 때문에 저는 7월 FMC 시장 예상은 9월이지만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제 9월 인하 가능성들을 점차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요. 7월의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것들이 좀 노이즈인가요? 불거지면서 어쨌든 바이든의 후보 교체론, 트럼프의 부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섹터별로도 고민들이 있는데 이후 관전 포인트하고 증시 미치는 영향 좀 알려주세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TV 토론 평가, 트럼프가 훨씬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반응할 수 있는 변화, 이를 지금 현재 금융 가격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섣부른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보통 미국 대선의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전당대회 이후예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미러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이제 앞으로 열릴 예정이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민주당이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리기 때문에 네. 이 자리를 통해서 미국 대선 후보를 공식화하고요. 새로운 정당 강력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TV 토론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유세하는 과정에서 좀 시장에 좀 가감한 발언을 했을 때는 달러가 일시적으로 튀어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가는 형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미국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가 좀 불안하게 움직이긴 이 부분들은 일회성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트럼프와 바이든 당선을 염두에 두고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될 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만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누가 당선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올해 상원과 하원을 누가 가지고 가는지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감세 정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여부는 상원 하원을 공화당이 다 가지고 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럼프가 당선된 걸 염두에 두고 바로 감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는지 여부보다는 레드 웨이브 달성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일단 교착 국면에서는 감세 정책 추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통상과 애교 분야의 재량권을 가지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소매와 자동차 방위 산업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레드 웨이브를 달성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트럼프가 당선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섹터 대표적인 게 에너지나 원자력 이런 부분들이 가장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의 우리 변화가 이제 우리 외환시장 거래도 오후 3시 반인가에서 새벽 2시까지로 이제 확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큰 변화고요. 엔 약세나 뭐 엔화뿐만 아니라 유로와 우리 원화 다 약세입니다. 그러면서 강달러가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금융시장, 국내 증시에는 부담이 추가적으로 될까요? 아니면 뭐 동반적으로 약세이기 때문에 균형적일까요? 평균적일까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하두가 하나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항 HBM3 인증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설이 좀 있었죠. 예, 네네. 결국 이게 좀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를 좀 좋게 보는 하나의 이벤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루머든 아니든 네. 저는 3분기 안에 인증 통과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사실 지금 우리가 겪어왔던 미국 TV 토론의 결과 유럽 의회 선거 이후에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나타났던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앞으로 이번 달 11일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26일 발표되는 미국의 6월 PC 결과를 확인할 때마다 사실 달러는 강세가 제한되고 원화 약세 역시 제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7월 FMC를 앞두고 난다면 지금의 금융환경의 변화들이 급격하게 나타날 일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6월 고용지표 발표되는데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전월과 비교를 해보면 예상치가 18만 명 정도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 결과는 시장이 갑작스럽게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이 아니라 7월 확률도 분명히 높아지겠다는 해석으로 옮겨질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강달러에 대한 영향력들을 너무 연속적으로 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삼성전자 얘기하셨으니까 국내 증시 얘기하면 엔비디아의 테스트 통과는 뭐 설이 있었고 회사 측은 일단은 뭐 아니라고 진화했지만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요. 내일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란 말입니다.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컨센이 한 8조대에서 8조 중반대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여타 기업들의 실적 시즌 관련된 포인트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5일날 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 당사 추정치에 의하면 이제 매출액은 72조 7천억 원, 전년과 비교를 해봤으면 21%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8조 1천억 원.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네. 1115% 정도 증가할 걸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대형주로 온기가 확산될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는 결국 지난해 4분기 때부터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상승 국면이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 3분기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HBM 수요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이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도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로 과거에는 이제 주가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2분기 잠정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하반기 때 변곡점을 맞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얘기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하향 HBM3 인증 통과 이 부분은 결국 SK 하이닉스보다 하반기 때 삼성전자 주가 모멘텀이 더 네. 커질 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곡점이란 뭐 긍정적인 변곡점의 상승 변화라고 당연히 읽으시고요. 그러면 7월 기본적으로 이제 강 세장의 미국 썸머랜이 시작됐다는 거고 우리 시장이 그 온기를 얼마나 받는지가 좀 고민이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대응 전략 또 섹터 전략, 밸류업 같은 것도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섹터 전략 관심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사실 2분기 코스피 전체 실적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연초 대비 21%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 네. 최근 1개월 동안 비교를 해봐도 1.4% 높게 나오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코스피 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지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의 증시 흐름들이 더 상방 압력을 받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종 선택에 대한 관심 많이 커지실 것 같은데 반도체, 보험, 그리고 화학, 음식료, 인터넷, 제약 바이오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네. AI 테마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리고 밸류 관련해서는 KB금융, 그리고 삼성생명, 현대차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거는 반길만한 내용이지만 세제 개편안은 임시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됩니다. 정기 국회에서만 통과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례적으로 좀 끝날 여지도 있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턴 어라운드 관련해서는 CJ 제일제당하고 하나솔루션 그리고 한국은행 역시 올해 금리 인하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이버나 유한양행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하고요. 최근에 몇 가지 주요한 이슈, 뭐 미국 대선 정치 지형부터 해서 정책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뉴스적으로 표면적으로 된대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게 아닌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팩트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